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사이의 갈등도 끝내 앙금을 남기게 됐습니다. 대통령의 20년 지기로 알려진 검찰 수사관 출신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 친윤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선권에서 배제됐는데 최종 배제된 지 하루 만에 당 보란 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민생특보로 공개 임명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을 대통령 민생특보로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 과제를 발굴하고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을 도와달란 취지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공천을 신청했던 주 특보는 당선권 바뀐 24번을 받자 지난 18일 호남 홀대를 주장하며 공천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이후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나서 공천 과정을 문제 삼으며 당정 갈등으로 비화됐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이 추천한 인사 중에 주특보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공개했습니다. 제가 주기환 위원장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해달라고. 주특보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는 광주지검, 대검 중수부 시절 함께 일한 인연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의 공개 반발엔 윤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어젯밤 늦게 호남 출신 등을 당선권 안으로 재조정했지만 주특보는 명단에 없었습니다. 결국 오늘 주특보를 임명한 건 윤 대통령이 비례대표 선정 결과에 대한 서운함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친윤계 한 의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때 주특보는 큰 역할을 했다며 그런 사람을 친윤이란 이유만으로 배제하면 되겠냐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여권에선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게 봤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 정리됐고 오늘부터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며 이제 공천으로 인한 갈등을 언급할 단계는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번에 내부 갈등이 도를 넘어서는 모양새입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황상무 수석이 사퇴하고 이종섭 전 장관이 조기 귀국하기로 하면서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 갈등이 좀 해소되나 했는데 대통령과 가까운 이철규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한동훈 위원장이 월권을 했다고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다시 불이 붙은 겁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철규 의원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앞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서 호남 출신과 당직자가 소외됐다며 명단 수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예 공개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이 의원은 비례대표 공천이 밀실 공천이었다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제가 윤재욱 원내대표께 이렇게 협의 없이 극단적으로 밀실에서 이루어지면 이걸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도 맞습니다. 작심한 듯 한 비대위원장과 장동혁 사무총장의 월권이라는 비판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국민의힘 인재영입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국민의 미래의 공천에 관여하느냐, 월권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장동혁 사무총장도 모두가 다 월권이고 모두가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한 비대위원장은 시스템 공천에 따른 결과란 입장입니다. 비례를 정하는 절차는 시스템 공천 절차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 등을 한 비대위원장에게 추천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과거에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분이라서 안 된다고 하시던데 호남 지역에 우리 당의 당세를 확장하는데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김예지 한지아 비대위원이 당선권 순번에 들어간 것을 언급하며 한 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장동혁 사무총장은 공천 과정에는 외부 인사를 포함한 공관위원, 사무처 당직자들이 함께 참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금은 선거 승리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면서 일일이 반박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위원장 측 인사 역시 인재 영입위원장으로 추천을 할 수 있지만 왜 결과에 대해서조차 도를 넘어서 발끈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황상무 대통령실 수석이 물러나고 이렇게 이종섭 호주 대사까지 귀국하면서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의 갈등이 일단락되나 했는데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명단을 두고도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22대 총선에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는 하루 전인 어젯밤에서야 비례 후보 명단을 다시 의결했습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이철규 의원의 요구대로 호남과 당직자 출신 인사가 앞번호로 갔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어젯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는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다시 의결했습니다. 호남 지역 4선 의원 출신 조배숙 전 의원이 비례순번 13번을 받았고 당직자를 지낸 이다리 전 경북 경제부지사가 17번으로 기존보다 앞번호를 꿰찼습니다. 원래 13번을 받았던 강세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21번으로 밀렸습니다. 앞서 비례대표 명단에 문제를 제기한 건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자 공관위원인 이철규 의원입니다. 이 의원은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서 호남 출신과 당직자가 소외됐다며 명단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현 지도부인 비대위원 2명이 명단에 포함됐다며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국민의 미래의 공천에 관여하느냐 월권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장동혁 사무총장도 모두가 다 월권이고 모두가 잘못된 겁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 등을 한 위원장에게 추천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기존 24번을 받은 주 전 위원장은 이에 반발해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친윤 핵심인 이 의원이 이미 마무리된 명단에 제동을 건 것은 윤심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시스템 공천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례를 정하는 절차는 시스템 공천 절차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비례대표 명단은 일부 수정됐지만 개파 등 여러 갈등의 불씨는 남았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